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앞서 중국의 유명 여자 테니스 선수 펑수아이는 11월 2일 웨이보에 40살이나 차이 나는 중공의 장가오리 전 부총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올린 지 약 20분 만에 전 중국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삭제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펑수아이는 3년 전 정계를 은퇴한 장가오리와 그의 아내가 그녀를 찾아와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친 후 장가오리와 그의 아내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고 장가오리 아내가 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 원했습니다. 장가오리의 달콤한 말에 마지못해 펑수아이는 동의했다고 합니다. 펑수아이는 장가오리에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명분뿐이었지만 장가오리는 높은 지위에 있어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펑수아이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펑수아이는 내가 좀비인 것 같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1월 2일 장가오리는 전화로 일이 있을 때 연락하자 라고 말한 뒤 다시 사라졌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이 갖고 노른 후 버렸다는 겁니다. 펑수아이는 당신은 자식이 있는 아버지인데 입양한 딸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받아들이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당신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글이 웨이보에 올려지자 즉시 화제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화제를 퍼나르기 시작했지만 20분 만에 중국 인터넷상에서 모든 펑수아이와 장가오리 관련 내용은 차단됐습니다. 테니스라는 주제의 모든 글도 차단됐으며 심지어 이름 펑장 한 글자를 넣어 검색해도 차단됐고 한국 드라마 총리와 나의 제목도 총리를 역임한 적이 있어 연상된다는 이유로 차단됐습니다. 이에 베이징 당국은 침묵하고 있고 장가오리 또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체 세계의 교차로의 진행자 탕하오가 6회 전회를 앞두고 장가오리 스캔들이 터진 것은 베이징 당국이 정칭홍 등 장쩌민계 요원들에게 경고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정칭홍도 잠을 설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여성 연예인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과의 스캔들을 폭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베이징 당국은 장쩌민 계열 전 공안부 전직 고위 간부인 후정아와 술리진도 숙청하고 체포한 데 이어 끊임없이 장쩌민 분파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텐진 화성사는 위챗 공개 계정에 2021년 항미 원조 71주년이라고 올렸습니다. 또 10월 29일 화성사의 성녀가 장진호를 봤다고 올렸습니다. 텐진 화성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여 명의 성녀가 마스크를 쓴 채 극장에서 장진호를 관람했다는 것입니다. 화성사는 텐진의 핵심 프로젝트이며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성사는 장진호 관람 외에 지난 10월 1일에는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고 또 다른 절에서는 성녀들이 공산당 혁명가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공의 종교는 땅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살아남기에 화성사도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장진호는 중공 창건 100주년 기념 영화로 국경일 연휴 전날 상영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공은 선전 도구로 한국 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북한을 돕고 나라를 수호하는 것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1950년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고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유엔은 유엔군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군을 주 전력으로 16개국 군대가 참가해 한국군의 반격을 도왔습니다. 북한군이 전멸 직전인 1950년 10월 김일성은 중공군 파병을 요청했고 중공은 비밀리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2만 명의 중공군이 미군을 전멸시키기 위해 장진호에서 미군을 포위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혹독한 기후 속에서 1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추위와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철수했고 중공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섭씨 영하 40도의 환경에 매복한 중공군은 군수품과 방한복 부족으로 전군의 여러 중대 병사들이 동사하면서 얼음 조각상이 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류칭 평론에 따르면 중공은 북한이 전쟁에 패하면 미군이 중공을 위협할 것으로 여겨 지원군 파병을 결정해 전장에 들어갔습니다.
중공의 무모함이 전군을 얼음 같은 좀비로 만드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 언론인 러칭핑이 바른말로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 파병의 정의를 묻는 글을 웨이보에 올린 혐의로 하이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월 1일 대만 외무부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대만 국립사범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간의 중국어 및 영어 교육 협력과 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것은 대만과 미국 남서부 간의 첫 번째 협정이기도 합니다. 대만 사범대학교는 우수한 중국어 교사와 조교를 선발하여 UCLA 캠퍼스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예정이며 UCLA 학생들은 대만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대만에 유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으며 대만의 풍습 및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 외에도 UCLA 학생들은 대만의 외딴 지역에 있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 진학하여 미국 문화를 전파하면서 영어교사 또는 보조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 경문처 황민징 처장은 조인식에서 대만과 미국 양측은 작년 12월 초에 대미 교육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포괄적인 교육 협력을 전개했다라며 특히 양측은 국어 교육 협력 및 학술 자유 수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은 소프트 파워를 수출하기 위해 문화를 전파하고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미국 각지에 100여 개가 넘는 공자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공식 노선인 공산당 이념을 전파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탄압하여 미국 정부 및 학술 기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공이 미국 교육기관에 간첩을 침투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2014년 이후 미국에서는 약 60개의 공자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만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자유민주적 분위기 속에서 중국어 교육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지난 10월에 16년째 지속되고 있던 하버드 북경 서원의 여름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베이징 언어 대학에서 철수했고 미국은 대만 국립대학과 협력해 하버드 타이베이 서원을 설립하고 2022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대만에 보내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